친구. 친구는 인생에 있어 정말 소중한 존재지만 만약 그 친구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동급생을 살해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토쿠카츠 모나미.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난 그녀는 무척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나가사키현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를 경영하는 것은 물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도 활동하는 등 두뇌와 스포츠, 재력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죠. 한편 그녀의 어머니 역시도 유명 대학 출신으로 방송국에서 근무하며 시의 교육위원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영재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두뇌가 명석했고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신경도 무척 좋았던 데다 집안이 부유했다 보니 택지 면적이 약 80평에 달하는 호화 저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른스러운 성격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유독 어머니를 무척 잘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엘리트 그 자체지만 사실 그녀에겐 좀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좀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동급생들은 별로 웃지 않았다.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울곤 했다. 자신을 보그라고 지칭했다. 라는 등의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모나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무렵 그녀는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무려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몰래 표백제와 세제를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윗선에 보고했지만 어머니가 몇 번이고 거듭 사과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지역 내 대형 로펌의 경영자였기 때문인지 크게 문제화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후 중학생이 된 모나미는 방송부에 가입했고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거나 검사가 되어 법정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싸우고 싶다 라는 등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취미였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에 국제에 출전하는 것은 물론 피아노 콩쿨, 미술 작품전에서 수상하는 등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녀에겐 어두운 일면도 있었는데요. 중학생이었음에도 해부 의학서를 읽는다든지 고양이를 죽여 해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3년 10월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사망하게 된 것인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잘 따랐던 그녀에게 있어 이 일은 무척 충격이었죠.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20살 연하의 여성을 집에 데려와 모나미에게 새로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모나미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가 죽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엄마는 어떻게 되던 상관없었던 걸까? 라는 말을 남겼고 이내 학교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나미의 아버지는 모나미의 호적을 자신의 딸이 아닌 할머니의 양녀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그녀는 한순간에 호적상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잃게 된 것이죠. 2014년 3월 2일 모나미는 침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금속제 야구방망이로 공격해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버지는 목숨엔 지장이 없었으나 두개골 함몰은 물론 치아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딸에게 정신상담을 받게 했고 당시 그녀를 상담했던 의사는 모나미가 향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시의 아동지원센터에 이 아이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며 모나미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보고를 받은 센터 측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의사는 모나미를 상담한 후 아버지에게 이대로 함께 사신다면 위험합니다. 떨어져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충고를 했기에 아버지는 이탈리아 유학 준비라는 명목으로 모나미를 혼자 살게 했죠. 이후 모나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고작 3일만 출석한 후 학교 등교를 거부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부터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20살 연하였던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혼 당시 이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2014년 7월 23일, 모나미는 새엄마와 대화를 하던 도중 고양이를 해부하는 게 즐겁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딸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부모님은 7월 25일 병원에 입원 관련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당일 입원은 사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지역 아동센터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접수 시간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전화를 달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그리고 이 거절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6일, 모나미는 친구인 A양과 만납니다. 이 A양은 사진부 소속으로 모나미와 그녀는 중학생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공통의 취미가 있었기에 평소부터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죠. 또한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같은 반이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모나미가 학교 등교를 거부한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둘은 자주 연락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3시 무렵 A양은 가족에게 모나미랑 만나고 올게 라는 말을 남긴 뒤 사세보 시내의 번화가에서 모나미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A양은 모나미가 혼자 사는 아파트로 향했죠. 하지만 모나미가 A양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단순히 놀기 위해서가 아닌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나미는 이를 위해 미리 망치와 톱을 준비한 상태였고 A양을 초대한 것은 함정이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모나미는 몰래 망치를 꺼내 A에게 접근했고 머리를 10수회에 걸쳐 공격한 뒤 개 산책용 목줄을 목에 감아 힘껏 졸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A양은 사망하게 되었죠. 한편 A양의 어머니는 오후 6시 40분경 딸에게 7시쯤 돌아갈게 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딸의 친구인 모나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모나미는 태연하게도 6시 반쯤 돌아갔는데요 라며 거짓말을 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A양의 어머니는 밤 11시경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새벽까지 A양을 수색하던 경찰은 A양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모나미의 집이었기에 그녀의 집에 방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나미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은 실내에 들어갔고 침대 위에서 A양의 시신을 발견, 모나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A양의 시신 외에도 방의 냉장고에서 고양이의 머리가 발견되는 등 수위를 생각해 간소하게 설명드렸을 뿐 시신의 상태 등은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잔인했다고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모나미에게 왜 친구를 살해했는지 묻자 모나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몸속을 보고 싶었다. 사람을 해체해보고 싶었다. 전부 나 혼자 저지른 일이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의 태도나 슬픈 기색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모나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죠. 한편 지역 유명인의 딸이 친구를 살해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에 명성이 있던 모나미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어떻게 혼자 방치할 수 있는가, 딸이 저지경이 된 것은 아버지의 감독 소홀이다 등등 한순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 후인 2014년 10월 5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7월 13일 나가사키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범인은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나 이것이 범행에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환경적 요인에 영향이 있었다 라는 말과 함께 의료소년원 송치 보호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가 들어간 의료소년원은 교정교육을 끝낸 뒤 시설을 나가는 것이 보통이며 아무리 늦어도 23살이 되면 시설을 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범인인 토쿠카츠 모나미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원장이 직접 수용 연장을 신청했고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 26살까지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던 모나미는 이에 항소했고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가 출소하는 26살이 되는 것은 2024년 올해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